자, 146페이지 발전과 에너지. 자, 여기를 한번 해봅시다. 거기 책에 보면은 그 1번에 전자기 유도라고 나올 거예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는 뭐 풀어서 얘기하면 전자가 전기, 자기가 뭐 자기장, 유도, 뭐 이끌어낸다, 뭐 여기서는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야. 전류를 자기장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야. 응? 사전적 의미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면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책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요것만 쓸게요. 중요한 말은 변하면이야. 변하면. 그러니까 니네는 이거를 증가하면이라고 생각해. 감소해도 돼. 잘 틀려. 이거 선생님이 항상 목소리 크게 하고 강조하는 것들은 니네들이 평소에 시험 봤을 때 잘 틀리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변하면이지 증가하면이 아니다. 증가도 변하는 거지만 감소도 변하는 거죠. 변하면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만들어진대요. 일단 설명은 좀 이따 같이. 이때 전류의 방향은, 전류의 크기는 전류의 방향은 뭐 렌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용어는 안 나와요. 렌치 법칙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렌치 아저씨가 이제 만든 건데 렌치 법칙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통합각에서는 그냥 내용밖에 안 나와. 내용은 뭐냐? 방향은 변화를 방해하는 또는 반대되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또는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다 써놓고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자,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인데 또 사람 이름 안 나와요. 통합각에서는. 내용만 알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전류, 유도 전류가 세지느냐? 빠를수록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석이 강할수록, 그러면 유도 전류가 세진다. 자, 이 전자기 현상, 전자기 유도를 어디에 이용하느냐? 발전기가 뭐 대표적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마이크 등등등. 이게 뭐 전자기 유도다. 이거는 뭐 많이 넣으면 많이 올수록 좋아요. 근데 오늘은 발전기에 대해서 할까요? 발전기.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자기장. 자기장이 뭐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해요. 멋있단 말로 뭐 중력장 들어봤지? 중력장. 중력장이 뭐예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거 놓으면 주기가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중력 뭔지 알지? 지구가 당기는 힘. 이런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우리 교실 여기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런 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중력장이라고 해요. 중력장. 그런 것처럼 이 장이라는 게 3개 나와.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전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 자기력이 뭐야? 어려운 말로 하면
자극과 자극 사이 작용하는 힘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석과 자석 사이 작용하는 힘이에요. 어? 쉽게 얘기하면 자, 요것만 알면 돼. 자, 보세요. 요거 본 적 있나, 요거? 예, 본 적 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배운대. 중학교 2학년에 나왔대. 원래 중상기면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너희는 아직 아니구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구나. 자,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자기력. 이 자기력선. 기억나요? 야, 우리 설령 자기력선이라 그래.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이 밀할수록 세다. 요거만 좀 기억합시다. 밀하다는 말은 뭐 뭔지 알죠? 빽빽하다, 많다 뭐 이런 뜻이야. 밀하다. 어? 어디냐면 자, 어디가 지금 자기력선이 밀하죠? 여기죠. 양쪽 끝. 근데 여기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밀하다는 말은 동일한 면적에서 얘 두 개 지나가는 거랑 얘 이렇게 여러 개 지나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자기장이 세 보이니 얘들아? 이쪽이 더 세 보이지요? 자기장이 세기는 이거예요. 동일한 면적일 때 얘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갈수록 센 거야. 그게 어디야? 자석의 양쪽 끝. 이 자석의 양쪽 끝이 이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력선이 가면서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자석에서 멀어지면 이 자기력선이 점점 소하다 그래. 반대말로 밀해지지 않고 듬성듬성 소해져요. 이게 반대말이야. 밀하다는 말의 반대. 쉬운 말로 하면 빽빽하다. 얘는 듬성듬성하다. 빽빽할수록 세다. 알겠냐? 그러니까 듬성듬성해지면 약해진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 자석에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이 자기력선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거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이 자기력선을 보면 이 자석의 양쪽 끝이 지금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죠? 빽빽하지? 그래서 얘가 세고 요런 데는 어때요? 많이 안 지나가죠? 듬성듬성하지? 소하지? 그래서 이런 데는 약해요. 알겠니?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 내볼게요. 어떻게 하면 자기장이 변할까? 자,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겠죠.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자석 이야기예요. 자석이라 합시다. 이게 자석. 자, 그럼 이 자석에서 점점 멀어지면 자기장이 세지 않겠죠? 약해지겠죠? 반대로 여기서 자석에서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지? 세지겠지? 아마 중력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중력은 우리 지구 때문에 생긴 힘이잖아. 지구에서 멀어지면 중력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지구에 가까워지면 중력 커지죠. 똑같아요. 자석에서 멀어지면 자기장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자기장 세진다. 응? 왜 그래가 나와야 돼. 왜? 자기력선이 밀할수록 자기장이 센데 그게 어디야? 자석에서 가까울수록. 이럴수록 자기력선이 빽빽해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지나가잖아.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안 지나가죠.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멀어지면 점점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점점 세진다. 자, 요거. 자, 요거 됐으면, 자,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거를 알고 있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얘 문제 전자기호도는 나오면 항상 요 그림 나와요. 요 그림. 자, 여기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얘들아? 자, 이거는 뭐냐면 검유계야. 검유계. 검유계는 우리 여기 전자기 유도에서밖에 안 나와요. 검유계는 뭐냐? 검자가 검사, 류, 전류.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검사하는 기계예요. 자, 뭐 핵심, 이 기계 핵심만 선생님이 그릴게요. 여기 보면 눈금이 있는데 바늘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0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바늘이 0에 있으면 얘가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야. 그리고 바늘이 여기 0이 아니라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야, 물리에서 마이너스는 뭐라 그랬어? 거의 99%. 뭔가 기준에서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지 방향을 뜻한다. 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야. 0에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보여주는 기계예요. 그 책에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여기 전류 흐르지? 여기 지금 뭐야? 건전지도 없는데? 이러면 전류 안 흐르죠? 근데 오늘 배웠어. 어떻게 하면 전류 흐를까? 내가 너희들한테 자석 줬어. 자석. 자, 이 자석만 있으면 여기 전류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코일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자, 어떤 경우야?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죠. 가까워지면 점점 강해지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즉 약해져도 되고 강해져도 돼요. 변하면 돼 그냥.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뭐야? 요거는 이제 생략.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유도 기전력인데 통합과학에서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여기 생략하고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르요. 알겠어요? 자, 이거는 니네들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뭐에? 왜 여기가 변하면 얘 전류 흐르냐?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안 물어봐. 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얘 전류가 흐르느냐? 이거 안 나와. 그거는 고등학교에서도 안 나와. 이거 고2 물리 1에서도 안 나와요. 야, 이거는 그것만 나와.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 전류가 흐르냐? 이것만 나와. 응?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석이 코일 가까이 가거나 코일에서 멀어지거나. 알겠어요? 자석이 코일로 가까워지거나 코일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코일에서 멀어지거나 이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여기 유도 전류가 흘러요. 알겠어요? 알겠니? 왜 그러는지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가 보통 유도 전류라고 그래요. 그냥 전류라고 안 하고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유도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외우세요 이것도. 알겠니? 자, 됐죠? 오케이. 너 늦게 와가지고 내 얘기 못 들었구나.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돼. 미안해. 이번 주까지는 안 돼. 다음 주부터 될 거야. 자, 여기까지 가지고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전류 생겨 안 생겨? 자석이 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강해진 상태로 계속 유지되죠. 그럼 변화가 없지.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전류 안 흐른다. 바늘이 0으로 된다. 알겠니? 그래서 들어올 때랑 나갈 때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거 이제 자, 어떻게 전류가 흐를까? 자, 요거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처럼 오른손이고 할까? 오른손이 해야 돼. 왼손 하면 안 돼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렇게. 자, 그럼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자석으로 하면 N이다. N.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네 손가락이고 돌아가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자,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기억 안 날 거지만 다시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있는 방향이 자기장 N.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류 방향. 이게 자기장 방향. 그 중에 N극. 반대쪽은 S극이겠죠? 엄지손가락은 N극 쪽을 향하게 하고, 그러면 이 돌아가는 방향이 뭐다? 이 돌아가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 자, 그러면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자석의 N극을 여기 코일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코일은 자기장이 점점 세지죠? 얘 멀리 있던 자석이 코일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장이 점점 세지잖아. 어? 자기장이 점점 세지면 전자궤도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어? 이때 얘 흐르는 방향, 전류 방향이 이거냐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거야. 렌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코일은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청개구리 알지? 청개구리. 어? 청개구리. 옛날에 그 청개구리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나가 놀아라 그러면 안 나가고, 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그러면 나가고. 그 청개구리 반대로 하는 애들. 우리 학생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반대로 하는 사람들. 우리 요거 딱 코일이 그래요. 얘 자석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 들어오지 마 이러고.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아까처럼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래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이제 나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고,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당겨요. 그래서 항상 변화를 방해. 코일은. 그럼 이거를 또 시험 문제 내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이 용어를 좀 바꿔서 내면은 틀려요. 야, 이봐. 누가 맞춰볼까? 야, 자석이 코일에 들어온대. 그럼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까? 이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나가면 못 나가게 당긴다 그랬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뭐야? 청력이 작용해야지. 반대로 나갈 때는 못 나가게 당겨야 되니까 인력이 작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를 렌치 아저씨가 알아낸 거야. 자, 그럼 보자. 얘 N극이 들어온대.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청력이 작용해야 돼. 그럼 위에다 뭐 만들어야 돼? 코일은 N극을 만들까? S극을 만들까? N극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청력이 작용해서 못 들어오게 막 방해하겠죠. 그죠? 야, 이제 N극 만든대요. 그럼 반대쪽에 S가 돼서 이거 손 어떻게 해야 돼? 엄지손가락. 위로 할까? 아래로 할까? 엄지손가락은 항상 N쪽이 있는 쪽으로 가야 돼. 알겠니? N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위로 가야죠.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니까
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요게 되네요. 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어렵게 내면 나옵니다. 전류가. 알겠어? 한 번 더. 똑같은 코일이야. 자, 이번에는 요 자석이 멀어진대. 이제 코일에서. 소위가 한번 해봐. 얘 멀어지면 위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 코일은? S야, N이야? N이요. S요. 야, 50%였는데 50%. 응?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나가면 못 나가게 당겨야 돼요. 야, 이번에는 당겨야 되니까 일단 뭘 만들어야 돼? S. S를 만들어야지. 그럼 아래가 N이 돼서 이제 음속계를 어디로 해요? 항상 N쪽으로 하라 그랬지? 이쪽이 되죠? 이렇게 감싸지니까 감싸진 방향으로 화살표 하면 돼. 그럼 따라가면 이번엔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자, 아이씨, 니네들이 못하니까 하나 더 할게. 자,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하는 게 전자교도야. 전자교도는 우리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전류가 만들어진다가 전자교도야.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에서 가까울수록 세고 멀수록 약하다고 했어. 근데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강할수록이 아니라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약할수록이 아니라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면 된다 그랬지. 변하면 점점 강해지거나 점점 약해지거나, 즉 쉽게 얘기해서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변하면 된다 그랬어. 변하면 생긴다 그랬어. 이 코일 주변에 전류가 흘러요. 두 번째, 그럼 전류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이제 이거 이제 문제 낸단 말이야. 근데 낼 때 그 방향으로 보면 변화를 반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나가면 못 나가게 당겨. 이게 방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쉽잖아. 그러면 자, 이번에 S가 들어온다. 해보자. S. 원성 한 바퀴 더 줄게. 이번에는 코일의 S, 자석의 S 방향으로 해서 바꿨어. 방향. 자석을 N에서 S. 아까 N쪽이 아래였는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S를 아래로. 그리고 이 아래로 해서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 코일 쪽으로. 야, 그럼 코일은 위에다가 뭘 만들까? S요. 누가 왜 물어보냐고. 저요. 왜 물어봐? 제가 말했죠. 방해니까 당연히 S겠지. 네. 그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지? 네. 그러면 아래가 N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항상 엄지손가락은 N쪽으로,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진 방향, 돌아가는 방향이 이거죠? 그럼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마지막 하나. 뭐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저 그립시다. 자, S가 멀어진다. 그러면 이 코일은 여기에다 뭘 만들어야 돼요? N을 만들겠죠. 방해해야 되니까 이제 잡아당겨야지, 그지? 그러면 이제 아래가 S 되고, 왜 N이니까 우리 엄지손가락 위쪽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리면 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 전류는 따라가면 이렇게. 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해봐. 시험 문제 낸다. 이 그림 안 나오고 용어로 나올 거야. 다음은 전자교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옳지 않은 거 모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N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전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이 자석의 N극을 그대로 두고 얘 자석의 N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코일 주변에 전류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 바뀌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교류라고 해. 직류라고 하면 틀린다.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직류라고 그래. 근데 전자기도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교류라는 용어는 잘 안 써. 잘 안 쓰지만 뭐 어려운 말 아니니까. 교류라는 건 뭐야? 전류가 방향이 바뀌는 걸 말하고, 직류는 반대말로, 직류라는 거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계속 방향 안 바뀌고. 근데 용어는 나올 거예요.
전자기유도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는 방향이 바뀐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전류방이 바뀐다. 요거는 나올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야. 알겠냐? 자석의 극을 바꾸지 않고 요거 자석 그대로 두고 요 자석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전류방이 바뀌어요. 어? S도 마찬가지야. S가 들어올 때랑 S가 나갈 때랑 어때요? 전류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류가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 어렵게 되면 이거 나와. N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은 전류방향 반대죠. 그럼 N이 들어올 때랑 전류방향 같은 거 뭐가 있을까? 여기 위에다가 N 만드는 거 뭐야? S가 나갈 때지. 그래서 N이 들어올 때랑 전류방향 같은 경우를 고르세요. 그런 거야. S극이 코일에서 멀어질 때야. 요거 어렵게 되면 나옵니다. 알겠니? 교수 선생님이 4개 그림 다 그린 거야. N이 멀어질 때랑 같은 거는 S가 가까이 올 때지. 그럼 얘네들이 뒤에다가 코일 위에다가 S를 만들어가지고 전류방향 같아져요.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뭐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선생님이 말한 거 이해만 하면 쉽죠? 이해만 하면 할 수 있지. 외우지 않아도 되지. N이 들어올 때랑 N이 나갈 때랑 맞든 얘네들은 방해를 해야 돼. 코일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나가면 못 나게 잡아당기니까 N이 들어올 때는 위에다가 N 만들겠죠. 그러면 S가 나갈 때 이제 위에다가 N 만들겠지. 그러니까 N이 들어올 때랑 S가 나갈 때랑 코일의 자기장이 많이 같아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알겠냐?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류 방향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자, 거기 146페이지에 146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나와요. 동그라미 2번 유도전류의 세기. 어떻게 하면 이 유도전류가 세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첫 번째, 이거 많이 감으면 돼요. 촘촘하게. 자, 외우세요.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여기 똑같은 자석과 똑같은 빠르기로 내가 이거 했을 때 여기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여기 전류가 많이 흘러요.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인다. 코일의 가문 횟수. 코일의 가문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 전류가 세진다 얘들아. 이래.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이 자석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 그 속력이 빠를수록 여기도 전압이 세져서 전류가 세져요. 유도 전류가 세진다.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빠를수록. 자, 그 다음에 이 자석이 강할수록 원래 자석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자석이 강할수록 자, 여기 전류 똑같은 조건이면 전류가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자석 강한 자석 네오디듐이라고 들어봤지? 자, 일반 막대 자석보다 네오디듐 자석으로 하면 훨씬 더 빨라져요. 빨라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전압이 세져요. 그래서 전류가 세진다. 알겠니? 우리 이거를 패러디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패러디 법칙까지는 너희들 몰라도 되고 이름은 몰라도 되고 자, 어떻게 하면 저기 유도 전류가 세지는지 자, 그걸 좀 외우세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 3번 봐봐. 거기 밑에 146페이지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이 자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자, 이거 어렵게 내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차렷. 누가 똑똑한지 보자. 내가 이거 그냥 자석이야. 그냥 자석이라 할게요. 막대자석이라 합시다. 이거 막대자석을 그냥 여기 공기 중에서 떨어뜨렸어요. 이번에는 여기 지금 코일이 있어요. 코일. 코일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 자, 이거 어렵게 내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잘 봐. 요거야, 요거. 여기 이거. 자석을 그냥 떨어뜨렸을 때. 자석을 이번에는 코일이 감겨 있는 자, 이 원통에다가 떨어뜨렸어요. 원통의 크기는 충분히 크다. 네? 자, 다 똑같은 조건이야. 다 똑같은데 뭐야? 같은 높이고 같은 자석이야. 근데 하나는 그냥 떨어뜨리고 하나는 여기 코일이 감겨 있는 데 떨어뜨렸어요. 자, 누가 먼저 떨어질까? 누가 먼저 떨어질까? 얘가 더 먼저 떨어져요. 왜? 얘는 뭐해? 방해하지 코일이. 청력. 밀어내잖아.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나가면 못 나가게 당긴다 그랬잖아. 이거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 여기 떨어지면서. 그럼 얘가 막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빨리 떨어져요. 얘는 느리게 떨어져. 이 말은 뭐야? 얘 운동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야. 느려졌다는 얘기니까 얘보다. 그냥 떨어졌을 때보다 코일로 떨어지면 더 느리게 얘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코일로 떨어질 때 얘가 더 느려진다, 속력이 줄어든다. 지금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너지는 없어져 안 없어져? 뭐 드론을 봤을 거야. 우리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전환될 뿐.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줄었다면 반드시 그 에너지 다른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럼 문제.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을까? 아는 사람? 전기 에너지겠지. 자, 여기 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지금 전기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외워라고 해도 돼. 우리 전자교도에서 에너지 전환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야. 얘 내가 자석을 이렇게 움직여. 넣었다 뺐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져. 그래서 움직이게 하면 전기 만들어. 움직이는 거 우리 무슨 에너지라고 그래?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 여기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뭐야? 전기 에너지라고 그러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뭐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돼. 근데 외워도 되는데 이거 낼 때 이렇게 내. 어렵게 내면 얘 자석이 그냥 떨어졌을 때보다 얘 코일로 떨어지면 훨씬 더 천천히 느리게 떨어져. 왜? 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얘 코일이 이걸 방해하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그래서 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얘보다 늦게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어렵게 해내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 통합각에서 그래서 우리 에너지 전환까지 전자교도. 자, 메인 내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넘겨서 자, 어디를 보느냐? 거기 147페이지 봅시다. 자, 147페이지. 거기 빨리 빈칸들 채워보세요. 같이 하자. 시간 없으니까. 핵심 체크. 거기에 빈칸들 채워봅시다. 동그라미 1번. 코일 주위에서 뭐의 세기가 변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죠. 그래서 1번은 자기장. 자, 2번은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 우리 전자기도로 하죠. 상대 운동이란 말만 줄 좀 쳐볼래? 상대 운동? 상대적인 게 뭐지 얘들아? 여기서 상대적인 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는 자석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이거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뭔 말인지 가요?
그런데 상대적이란 말 뭐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 야, 이거 봐. 이게 코일이라고, 이게 자석이라 할게요.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반대로 얘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 근데 이게 상대적이란 말이 붙었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어? 얘 내려올 때는 올라가야 되고 얘 올라갈 때는 내려가야 돼. 알겠어? 어? 그래서 요거 상대적이란 말. 자, 그런 의미로 쓰인 거야. 가만히. 자,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여도 되고. 그러면 코일에서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죠. 반대로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여도 돼요. 그러면 또 자석 기준으로 코일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그 다음 둘이 다 같이 움직여도 돼요. 근데 대신에 움직일 때 내려올 때 올라가야 되고 얘 올라갈 때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져. 즉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일 주변에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 그게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됐고 요것도 기억하시고 전자기 유도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냥 전류를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유도 전류라고 해야 돼. 그래서 유도 전류 3번은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세, 느릴수록 세요. 얘 자석이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얘가 바늘이 탁탁탁 많이 움직여요. 전류가 세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빠를수록이고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이죠. 그 다음에 6번 코일의 자석의 앵글 가까이 할 때와 앵글 멀리 할 때 유도 전류 방향은 서로 앵글 가까이 할 때랑 앵글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죠. 네? 자, 그래서 반대라고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자기도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자세나 코일에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자, 움직이는 거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운동 전기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 1번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의 누돌리거 현상을 뭐라 한다? 방금 했죠?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이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이죠. 자기장의 변화를. 자, 그 다음에 2번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거. 어떻게 하면 유도 전류 세기가 커질까? 또는 작아질까? 코일에 가문의 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 들어가지? 자석이 움직이는 빠르게 들어가죠? 코일의 가문 방향은 상관없죠. 전류 방향만 바뀌는 거지.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고 그 다음 3번 1번 OX 문제네요. 자석을 움직일 때 검류 반응이 움직인다. 맞죠?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검류계에서 전류가 흐르지.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검류계 반응이 움직이겠지? 그 다음 2번 코일 속에 자석이 정지했을 때 검류계 반응이 움직인다. 틀렸죠? 이 코일이 이 안에 자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야?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랬죠? 아? 자, 움직여야 돼.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3번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검류계 바늘이 움직임 폭이 커진다. 얘 검류계가 0에서 멀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천천히 움직이면 바늘도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고요. 탁탁탁 빨리 움직이면 팍팍팍팍 많이 움직여요. 즉 전류가 세져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자기도는 끝났습니다. 끝. 자, 149페이지는 지금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발전기를 할 건데, 거기 나와 있죠. 1번 발전기. 그 149페이지. 자, 1번 발전기. 전자기호도 현상 이용해서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로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자, 원리라고 나왔는데 자석 사이에 코일이 회전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코일이 유도줄로 흐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 그림을 할까요, 선생님이? 전자기도 하면 보통 이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된다 그랬지.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자기도에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되죠.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코일이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죠?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얘가 여기서 회전해도 돼요. 회전. 자, 선생님이 여기 이거 갖고 나왔는데 미니 발전기야, 미니 발전기. 네? 여기 양옆에 보면은 자석이 있어요. 여기 양옆에 뭐 한쪽은 N극이 한쪽은 S일 거예요. 뻔하나.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코일들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다 놓고 얘를 넣고 얘를 돌리면 어떻게 돼?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해요.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자, 보여주면 이 자석 보이지? 코일 양옆에 자석 있죠? 코일 양옆에 자석 보이지? 코일 여기 보면 양옆에 자석 있고 가운데서 코일. 자, 이거를 선생님이 회전시키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 세기가 변해요. 자, 그 그림이 나올 거예요. 발전기는 이 그림으로 안 나와. 발전기는 이 그림으로 안 나오고 이 그림으로 나와요. 왼쪽이죠? 코일은 노란색 할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코일을 회전시키잖아? 그럼 코일에 전류가 만들어져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만드는 거야. 왜 이 코일이 여기서 돌아가면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를까? 자, 이건 코일이 아니지만 내가 이 종이를 요거를 할게요. 여기 지금 자석에 N극이 있고 여기 자석에 S극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자기력선이 N에서 S 이쪽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지나갈 거예요. 네? 책에도 그림이 있죠. 자, 그런데 잘 봐라. 코일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 있어 없어?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반대로 이거 얘가 코일이 지금 이 자석하고 지금 자석과 나란하게 있는데 이게 90도로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90도로. 그럼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엄청 많아지지. 아까는 없었는데 지나가잖아 그냥.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 이렇게 자기력선이 N에서 S야 얘들아. 자기력은 항상 N에서 S다. 자기력선. 응?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근데 이 코일이 이렇게 자가석과 나란하면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없어요. 야 이게 돼야 돼 얘들아. 이게 어려워. 어? 근데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면 이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게 많아지지. 이거 뭐야? 점점 많아진다는 건 뭐지? 자기력선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지. 아? 아까 우리 했죠? 전자기도는 뭐야? 자기장이 셀수록이야? 전자기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아 여기 써놨다. 써놨네. 또 써놨네. 자기장이 쓰기가 셀수록이 아니라 변화면이라 그랬어요. 아유 이게 또 중요하니까 또 썼어. 선생님. 자기장의 쓰기가 변화면이야. 그러니까 자석이 양옆에 있는데 이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느냐? 여기서는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없는데 얘 돌아가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점점 많아진다고. 뭐 쉽게 얘기해서 니네들이 자석이라고 하고 니네들이 봤을 때 지금 이 면이 보여 안 보여? 면이 안 보이고 선만 보이지? 에? 근데 내가 이걸 돌리잖아. 니네 쪽으로 돌리면 점점 어떻게 면적이 넓어지죠. 면적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면적이 아까보다 엄청 많이 넓어졌죠? 최대가 되죠? 그런 식으로 얘가 돌아가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거 90도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제? 점점 줄어들겠지? 줄어드는 것도 전자기도 일어나지, 그지? 아까 내가 있어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둘 다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요렇게 돌아가는 동안은 점점 많이 들어오니까 세져서, 요렇게 돌아가는 동안은 점점 줄어드니까 약해져서. 즉 이 말은 뭐야? 돌아가는 동안 계속 생긴다 그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자석 안에다가 코일 집어넣어놓고 코일만 돌리면 전류가 계속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자, 근데 어렵게 내면 아유 이 그림 그리기 힘든데. 얘가 회전을 해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넘어가서 또 이렇게 90도 넘어갔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90도 넘어갈 때 전류방향하고 90도 딱 넘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전류방향이 바뀐다. 왜? 여기서 나란한 상태에서 90도로 가는 동안은 점점 세져요. 점점 강해져. 근데 90도 넘어가면 점점 약해져요, 이제. 우리 앞에서 요걸 하면 뭐랑 비슷한 거야? 얘 자석이 들어오면 점점 강해지지. 나가면서 어떻게 돼? 점점 약해지죠. 들어올 때 점점 강해지고 나갈 때 점점 약해지죠. 들어올 때는 우리 N이 들어오니까 위에다 뭐 만들어? M 만들고 나갈 때는 위에다 S 만들어. 전류방이 바뀐다 그랬지.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아? 강해질 때랑 약해질 때랑 전류방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렵게 해내면 이거 나와. 얘가 이렇게 돌면서 얘 자석에서 90도일 때까지는 전류방이 안 바뀌다가 90도 넘어가면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전류방이 바뀐다. 알겠냐? 거기 책에 보면 있어요. 거기 확대경에 0도일 때랑 45도일 때랑 95도일 때까지는 점점 세지는 거니까 전류방이 안 바뀌다가 90도 넘어가면 전류방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약해지니까. 알겠어? 알겠니? 야, 그래서 문제 내볼게 이거. 여기 이렇게 90도까지 전류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시계 여기 코일 위쪽 전류 어떻게 해볼까? 그 책에 보면 화살표 이쪽 그림. 왜 화살표 그림 그렇게 나왔어? 야, N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야. 잘 봐. 여기 N이 어디 있니? 이쪽에 있죠?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책에 있는 그림 보고. 자, N이 여기 있다.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 근데 이거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 안으로 점점 많이 들어오지.
자기력선이. 근데 n이 어디 있어요? n이 여기 있죠. 그럼 마치 뭐야? 자석에 n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되겠지, 그치?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이렇게 나란하게 있을 때는 자기력선이 코일 안으로 안 들어오는데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 n에서 자기력선이 많이 들어오니까 마치 코일은 얘랑 같아지죠. 자기력선에 자석에 n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처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지. 방해하는 방향. 자석에 n이 점점 가까이 오면 코일은 여기다 뭘 만들어야 돼? 방해해야 되니까 이쪽에 n 만들어야 되지. 이쪽이 n이고 이쪽에 s니까 선생님 오른쪽에다 엄손가락에 n 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 n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쪽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통합과학에서는 이 문제를 내면 통합과학에서 이 문제 내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틀려요, 거의. 이거 전류 방향을 생각을 못 한다고.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 가끔 물어봐요.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n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야. 자, n을 봤으면 돌아갈 때 n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 이게 자석에 n이 가까이 오는 것으로 되는구나, 그럼 막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류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 알겠니? 그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제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알겠니? 얘 0에서 90도 동안은 이렇게 흐르다가 90도 넘어가는 순간 이제 반대로 이렇게 흐른다고. 알겠어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왜 반대가 되는지는 n이 멀어지는 것처럼 되니까 이제 적어지 점점 들어오는 게 앞에서는 n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되는데 넘어가는 순간 이제 n이 멀어지는 것처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S극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반대로 전류가 흐릅니다. 알겠냐? 자, 이거 어렵게 내면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9페이지 1번의 발전기. 자, 발전기 원리 했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도 뭐 됐죠? 내가 이 코일 돌리니까 여기서 전기 만들어지지? 자, 이것도 됐으니까 됐고. 자, 그 다음 발전소의 발전기. 발전소의 발전기는 요걸로 안 나오고 터빈이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터빈은 책에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야.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준 거 요거 있죠? 요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요거 터빈이 요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없냐면 여기에 이제 선풍기 날개 같은 애가 달려있어. 그러면 딱 터빈이야. 알겠냐? 그리고 터빈은 보통 얘가 가운데가 이제 코일이 아니라 가운데가 자석이고 양옆에가 코일이야. 자, 어디 책에 있죠? 거기 가운데 그림 149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은 터빈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터빈은 요거 선생님이 뭐 되게 원래는 이게 엄청나게 뭐 복잡해. 날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계 가면 이게 날개야, 날개. 그래서 바람 불면 이거 돌아가는 거야. 시계에서. 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뭐 물이 흐르거나 뭐 바람하고 물 뭐 둘 다 뭐야? 액체기체, 유체라고 그래. 유체가 흐르면 얘가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선풍기 날개야 그냥. 그러면 이 돌아가는 이 축에 뭐가 있냐면 보통 여기 축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자석이.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자석이 돌아가면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변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코일에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터빈이라고 그래. 터빈.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반전 뭐가 달라? 얘 양옆이 코일이고 여기 가운데가 자석인 거야. 그것만 다른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 자, 터빈 됐고. 그래서 터빈은 마찬가지 뭐야?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바꿔요? 얘 돌아가게
돌아가게 즉 운동 에너지를 여기서 뭐로 만들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 발전 방식. 자, 우리나라 발전 방식은 거기 책의 오른쪽을 봅시다. 150페이지.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라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이 거의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 그게 한 30, 40% 정도 돼요. 나머지 이제 기타인데, 기타는 뭐 수력 발전이 나왔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첫 번째 화력부터 먼저 할게요. 화력. 근데 솔직히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거의 비슷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는 거야. 이건 뭐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엄청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자, 이게 화력 발전이다. 화력 발전이면 어떻게 하느냐? 화석 연료를 태운다. 화석 연료를 화석 연료 뭐 있어요? 석유, 석탄, 뭐 천연가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인데 석탄도 하기도 해요. 근데 석탄은 요즘에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미세먼지, 먼지가 많이 나와. 그래서 요즘 요 방법은 잘 안 쓰지만 하여튼 요것도 있어요. 석유, 주로 석유야.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인데, 자, 얘네들을 연소시켜요. 자, 그럼 뭐가 발생하지? 열에너지가 발생하죠. 태우는 거야. 쉽게 해서 태워. 연소가 태우는 거야. 그러면 열에너지가 발생. 그 열에너지로 물을 어떻게 해? 끓여. 물을 끓이면 물이 어떻게 돼요? 100도에서 증발해서 수증기 되겠죠. 수증기. 자, 물이 수증기 될 때, 우리 액체가 기체로 될 때 부피가 엄청 많이 변해요. 물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배 정도 변해. 한 2000배 할게 그냥 쉽게. 부피가 2000배 늘어난다. 그럼 얘네들이 어때? 이게 좁은데 나가려고 하겠지. 얘네들 높은 압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려고 하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설치하면 돼요? 터빈 설치하면 되죠. 요거 설치하면 돼요. 요 터빈. 선생님 요 터빈 요거만 그릴게요. 그냥 날개만. 그럼 터빈에서 어떻게 터빈이 돌아가겠지. 날개가. 그럼 날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자석 연결돼 있고 저 옆에 코일 있으니까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 세가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전기 만드는 거예요. 알겠냐? 자, 이게 화력 발전이야. 그래서 화력 발전은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돼요? 우리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 그래? 여보세요. 화학에너지야. 이게 첫 번째. 이게 뭐로 바뀌어요? 연소돼서 열에너지로 바뀌어요. 뭐 그 다음은 뭐죠? 온도에너지, 전기에너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150페이지에 있는 화력발전 끝났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옆에 보면 핵발전이라고 하는데, 핵발전. 뭐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는 뭐 같은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원자력 발전하고 핵발전하고는 아니죠.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아. 원리는. 얘도 물이야.
근데 여기가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안에가 또 복잡합니다. 이게 뭐 제어봉이라는 게 있고, 일단 감속제가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뭐야? 연료봉이 있어요. 연료봉. 여기서 뭐야?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우라늄 아니면 플루토늄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 여기서 핵분열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와요. 열 에너지가. 아주 적은 양의 핵분열로도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열 에너지 똑같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것 때문에 얘 물이 끓어. 알겠어? 그래서 얘가 수증기가 되는데 이름 어떻게 된다 했죠? 물이 수증이 되면 부피가 팍 늘어난다 했지. 한 2000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압력이 높아진다. 이 안에가. 알겠냐? 그래서 얘의 압력으로 얘네들이 여기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야 돼? 똑같지 뭐. 터빈 돌아가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거고,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들 얘네들 핵분열시키는 거야. 핵분열. 그때 나온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 똑같아요. 물을 끓여서 터빈 돌아가게 하는 거야. 수증기 만들어가지고. 알겠니? 근데 이제 화력 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하는 거고,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핵분열시켜서 그때 나온 에너지로. 우리 저번 시간 했지? 태양 할 때 핵분열하면 뭐가 질량이 늘어난다서 줄어든다 그랬어.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알았지? 야, 여기도 나온다. 이거 핵분열하면 질량이 증가해, 감소해? 질량이 감소해. 그 감소한 만큼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면 틀려요. 질량이 감소한다. 그 다음 여기서도 우리 에너지 전환, 반항사성 동위원소 우라늄 플루토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뭐라 그래요? 핵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라고 돼요. 요게 뭐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죠. 그 다음 문제 뭐야? 똑같지 뭐.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알겠냐? 그래서 거기 에너지 전환도 끝났습니다. 끝. 그 다음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댐을 설치하는 거, 댐.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 물을 막아요. 댐이. 자, 막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중간쯤이나 좀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얘가 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여기다 이제 뭐 설치하면 돼요? 똑같이 뭐 터빈 설치하면 되겠지? 물이 흐르는 길목에다가 터빈 설치하면 이 터빈이 날개가 돌아가겠지. 또 전기 만들어지겠죠? 얘는 무슨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거 무슨 에너지라고 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 가진 에너지? 얘는 그렇죠. 위치 에너지라고 해야지. 위치 에너지가 시작이다.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은 똑같아. 이제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야. 물이 흐르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터빈 날개 돌려서 전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시작이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터빈 날개 돌아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발전 방식. 넘버 1, 넘버 2, 넘버 3라고 하지. 그래, 넘버 3 하긴 그렇고. 그 다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화력 발전이 제일 많은 발전 방식이다.
그 다음이 원자력 발전이다. 부서지는 거. 그래서 요 발전 방식 책에 보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발전 방식 한번 쭉 했어요. 쭉 했고 그 밑에 보면은 5번에 발전과 인간생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발전과 인간생활. 거기에 보면 우리 화력발전, 핵발전 이렇게 나오죠. 화력발전, 핵발전. 그러니까 장단점이 나올 거예요. 장단점. 자, 선생님이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 말로 할게요. 일단 장점부터 할게요. 야, 화력발전의 장점은 뭐냐? 제일 좋은 장점은 뭐야? 설치하기 좋다. 설치하기 좋다. 한마디로 하면 설치하기 좋다. 규모도 이렇게 안 크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아무데나 설치해도 돼요. 반대로 이제 원자력 발전은 이렇게 단점인 게 얘는 설치하는 데가 제한적이야. 근처가 바닷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있잖아 이게 엄청 뜨거워지면 안 돼요. 일본 알지 일본? 예전에 그 큰 지진 났을 때 이 원자력 발전소 터졌지, 폭발했지. 왜 그래요? 이게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거 냉각시켜야 되는데 그때 전기가 나갔대. 이게 전기가 발전소가 망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얘가 물 공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얘들 우리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고 뻥 터지고, 그래서 냉각수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그게 어디야?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다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집 근처에 있으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지? 물론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야. 화력 발전소가 또 집 근처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 얘는 더 싫어해. 그래서 이래저래 설치할 때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설치비도 많이 들어요, 초기. 얘는 비용도 좀 싸. 그러니까 이래저래 얘는 설치가 용이하고 얘는 건설할 때 건설이 용이하지 않다. 처음에 지을 때. 이게 장점이야. 단점으로 갈게요. 얘 단점은 얘 화석열 연소시키면 뭐 나오죠? 오염물질이 나와요. 아까 무슨 먼지도 난다고 했지만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우리 보통 오염물질을 안 하고 그 지구를 덥게 만들어요. 지구 온난화 주범이에요. 환경 오염시켜요. 근데 얘는 발전 과정에서는 오염물질이 안 나와. 왜? 여기 뭐야? 내가 뭘 태워? 아니잖아. 또 오염물질이 안 나와요. 하지만 얘 방사선 동위원소 이거 이제 연료로 다 쓰고 나면 얘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 이걸 폐기물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폐기물에서도 방사선이 좀 나와요. 근데 전기를 만들 정도는 아니야. 적게 나와. 그래서 쓸모가 없어. 근데 이게 방사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험해. 사람들이 사는 데다가 놓으면은. 그래서 분리시켜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몇백 년 동안, 길게는 몇백 년 동안 계속 나와요. 그래서 폐기물을 몇백 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값싸게 전기를 쓰려고 후손들한테 쓰레기를 남기는 거야. 몇백 년 동안.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100년 후에 태어날 100년 후에 뭐 짧게는 한 10년 후에 뭐 길게는 1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후손들한테 우리 폐기물을 남기는 거야. 그게 단점이에요. 아니냐? 그래서 장단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 하면 얘는 화석연료는 석유를 해도 되고 석탄을 해도 천연가스를 해도 돼. 물론 고갈의 위험은 있지만 만약에 뭐 석탄 값이 막 올랐다. 그럼 석유를 쓰면 돼요. 천연가스를 쓰던가. 발전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편이야. 근데 얘는 방사선동위원소 우라늄 플루토늄. 우라늄 아니면 플루토늄 써야 돼요. 좀 제한적이긴 해요. 자, 이게 우리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이다. 제일 중요한 건 메인은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 장점 설치가 용이하다. 단점 환경 오염시킨다. 장점 발전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단점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폐기물이 처치하기 곤란하다. 알겠냐? 여기서 이거 메인이에요. 나머지들은 부니까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발전, 여러 가지 발전 방식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끝.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가서 문제를 뽑아올 테니까 니네들은 어디를 하느냐? 151페이지 거기 문제 좀 풀어보세요. 151페이지 문제 좀 풀어봐라. 여기까지.